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나는 그토록 왜 욱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토록 왜 욱했는가? 제가 이제 이 자기 성찰적인 그런 영상들을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제 지난날의 삶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삶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회복의 과정들 속에서 지난날의 삶을 좀 검토하고 또, 또 그러지 않기로 좀 다짐하고 그리고 또 지난날의 삶에 대한 보상들을 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은 욱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너는 잘 듣는다, 경청에 어떤 그 어떤 탤런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되게 많은 그런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말로 위로할 때 상대방이 많이 마음이 녹아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막 들끓면서 싸우는 속에서도 이제 제가 투입이 돼서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그 화가 누그러지고 또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고 그리고 서로 화해시키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이렇게 재능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성격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또 좀 조용하고 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착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아내와 예전에 이제 이혼 소동을 벌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내와 내가 이혼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혼 소동을 벌였을 때 보통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보통 집 안에서만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이제 아내에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시게 됐고 저희 친가 쪽에 부모님이 아시게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친가가 아니죠, 뭐죠, 아내 입장에서 시댁에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저희 집 쪽에서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그런 소동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됐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우리 착한 아들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착한 아들이 왜 이래 이런 표현 하셨는데 그게 저의 살아온 삶에 대한 반증이었어요. 예. 저는 늘 착했고 착한 이미지였고 또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욱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뜨문뜨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심하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나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고 과거를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저는 욱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지랄 맞고 그리고 제멋대로고 그리고 웩 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이제 지난날의 삶들을 이제 봤을 때 나는 화를 많이 안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화를 꽤 많이 냈더라고요. 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실수들을 몇 번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내에게 그런 이제 제가 욱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세네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바닥에다가 이제 집어던져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일이 있었고 그 냉장고를 발로 차고 밥상을 얻고 집을 나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뭐 빨래하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집 가출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 그, 예, 어쨌든 아내한테 그렇게 뭐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녀들한테도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녀들한테도 이제 너무 이제 욱해가지고 막 몽둥이 막 뽑아들었는데 몽둥이가 조그만한 게 아니라 엄청 두꺼운 거여가지고 애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막 그러면서 막 아빠한테 막 아빠 몽둥이를 좀 바꿔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엄청 큰 몽둥이를 나도 모르게 뽑아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막 이렇게 뒤통수 막 열받아가지고 때렸던 때도 있었고, 그 딸 아이인데.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이런 거 했다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시절들에 대해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일하는 직장에서도 제가 그러면 욱했던 적이 없냐? 일하는 직장에서도 제가 욱했었어요. 막 그 뭐 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 또 저보다 한참 고참 뭐 이런 분한테도 막 제가 바득바득 달려들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 완전 쌈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그 다른 부서는 다른데 저랑 동급의 직급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늘 자주 화를 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아니 당신은 왜 나만 보면 화를 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얍삽하게 한 것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걸 그때 이제 번뜩 깨달았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이 주제를 내가 왜 다루게 됐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는 욱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내가 왜 하게 됐고 또 내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냐면요. 이게 욱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바로 그 직후도 괴롭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굉장히 그 남은 인생을 살 때도 굉장히 괴로워요. 일단 그 직후에는 어떠냐면 급, 급, 급박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적으로 죄책감이 확 몰려와요. 그리고 수치심이 몰려오고, 그리고 저는 수치심과 그런 죄책감이 몰려오면 어떠냐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마치 그 숙취처럼 술 먹은 날 숙취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욱한 사건 또는 욱했던 사람들 또는 비슷한 상황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내에게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며칠 동안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해 하다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럼 1년, 2년 지나면 내가 그냥 아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큰딸에게 우구했잖아요. 그래서 아이 뒤통수를 이제 때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냥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욱할까봐 내 자신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보거나 이러면 또 내가 죄책감을 갖고 그리고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죄책감이라는 게 내 내면의 뿌리를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 에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 욱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는 거죠. 이런 다짐은 자주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큰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다시는 너에게 매를 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매는 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치도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중학교 와서 또 매를 들었어요. 2번인가 3번을 또 매를 심하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같이 가는, 이제 그 아빠의 말에 판단에 혼선을 빚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또 저도 이제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복의 과정에서 사실 분노 문제가 제일 좀 빨리 좀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성 문제가 좀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또, 또 미디어 보는 거, 뭐 이렇게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 예,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씨름을 많이 하고 또 있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분노 문제가 좀 회복의 과정에서 좀 앞부분에 좀 나왔었어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역사가 짧냐?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해를 끼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욱했나,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욱했나? 왜 이렇게 욱했나? 사람마다 욱하는 이유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만 볼게요, 저만. 예, 왜냐면 이제 자기 검토고 자기 성찰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상해서 굉장히 욱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딸이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제가 이제 뭐 저한테 뭐 너무 아빠한테 하지 말아야 될 너무 좀 심한 말을 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이제 욱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아내가 저한테 뭐 말을 뭐 시키거나 아니면 뭐 말을 하거나 뭐 아니면 불합리한 요구들을 했을 때 내가 또 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또 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제가 직장에서 또 욱했던 때도 이제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또 말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 열받겠다 이거죠. 감히 내가 막 이렇게 예전에는 잘난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회복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자존심 때문에 상한 게 많아요. 욱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이면에 또 숨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엔 다른 사람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엔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그 밑에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순간을 그냥 내가 지나가면 평생 바보처럼 바보 취급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뭐 딸아이와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어떤 계속 무시받으면서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그냥 이런 말을 듣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다음에도 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욱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엔 두려움이 또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그냥 놔두면 바보 취급 받을까봐. 내가 이걸 놔두면 내가 뭐 내 자리를 뺏길까봐. 내가 이걸 놔두면 내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내가 이걸 놔두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내가 이걸 놔두면 우리 가족이 잘못될까봐. 회사에서 뭐 또 보직이 뺏길까봐.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 아주 크게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건드리니까 제가 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물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 내가 화를 내야겠다 해서 생각하는 경우 거의 없고 거의 아주 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증상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한두 번의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텀이 길어요. 막 한 1년,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화를 내는데 나중에선 그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뭘 반증하는 거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내가 두려우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누군가 건드리면 내가 욱해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반증시키려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꼈죠. 내가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다른 습관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유튜브를 이렇게 켜고 막 이런저런 영상, 재미난 영상들을 보는데 막 그 2시간, 3시간씩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몰래카메라 그런 거 영상들 있잖아요. 뭐 코믹하게 만든 거. 그래서 막 뭐 엄마 밥에다가 뭐 바퀴벌레 인형 넣고 막 그러면 막 깜짝 놀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류를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2시간, 3시간이 훌쩍 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스트레스 받으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욱 해가지고 또 다 깽판을 치고 다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고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삶의 의욕도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 돼서는 습관이 되더라. 이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 화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좀
좀 좋아졌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화내는 부분을 가지고는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 사실 화내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화내지 않겠다 결단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하지 않으려고 애도 썼는데 사실 그 애쓴 거나 다짐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는 결국은 가서 또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화 부분에 있어서 좋아진 건 뭐가 좋아졌냐면 저는 이 다른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뭐 성문제, 뭐 마스터베이션, 뭐 포르노그래피,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복을 이제 해나가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이제 뭐 투웨브 스텝을 밟든 모임을 다니든 회복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분노 문제가 많은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됐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해를 끼쳤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회복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분노의 문제가 어느 순간에 후두둑 하면서 좀 좋아진 그런 경험들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그냥 제가 메인의 문제에 있어서 워낙 그 문제가 컸기 때문에 저는 워낙 괴로웠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거를 쭉 밀고 나가는 가운데서 이 분노 문제가 어느 순간에 후두둑 하고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돌아보면 이 분노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굵직한 회복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분노의 문제 또는 두려움의 문제 또는 게으름의 문제 또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뭐 100%는 없으니까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이 이제 좋아진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 메인의 문제들을 회복하냐고 완전히 밭을 갈아엎으니까 다른 문제들은 좋아졌는데 언제 좋아졌지? 이런 느낌으로 그것들이 이제 좋아진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욱하지 않는 삶은 저에게 되게 평온함을 주고 그리고 이 욱하는 거를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무섭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무서워하게 되거든요. 나도 막 욱할까봐 막 손을 이렇게 잡게 되고 자리를 피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가 무서운데 이제 좀 그런 시간 없이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있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이제 좀 편안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냐? 아니요. 지금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예전과 다른 종류의 화를 내요. 그러면 화는 나쁘냐? 저는 또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99%가 다 나쁜 화였어요. 나쁜 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두렵거나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제 그거에 반동작용으로 나오는 그 욱함. 그러니까 뭐 상황이나 때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들로만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전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고쳐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화는 나쁘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를 내냐? 예, 지금도 종종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 화를 내냐면 예전에는 저는 화를 내야 될 땐 안 내고 내지 말아야 될 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막 그럴 때 화를 확 내고 그리고 뭐 정의롭지 않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뭐 이거를 좋게 좋게 말해서는 말을 안 듣거나 뭐 아니면 정말 꾸지람을 해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했는데 왜 못했냐면 착한 척 하느라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상대방이 잘못되거나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럴 때는 제가 화를 못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복을 해나가면서 제가 이제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때로는 혼을 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제 또 엄하게 해야 될 때는 또 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불합리한 일들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뜨게 할 일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한 분이
연말이라 일을 게을리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막 배짱 튕기면서 저한테 막 대들고 소리 지르길래 같이 맞붙어 싸웠죠. 왜냐면 이제 그건 불합리하고 그런 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는 듣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화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는 막 내고 내야 될 때는 또 착한 척하고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는 안 내고 화를 내야 될 때는 내는, 좀 그런 내적인 힘이 예전보다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뭐 누군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어디에서 또 여러분들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복을 위해 열심히 골방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